야당이 정권 비판 봉쇄라고 반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본 뉴스. 지난 8월 19일 언론 말살, 언론 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어서 8월 25일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에 관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전직 기자 출신인 박병석 의장의 중재라는 미명하에 30일로 연기됐습니다.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과정 중에 초록은 동색이라고 혐한국 일본 미디어에서는 연일 우리나라 언론사와 종업원을 걱정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지난 4월 20일 발표한 2021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순위 42위인 우리나라가 67위인 일본의 지지를 받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8월 25일자 사설에서 우리나라 언론사와 소속 종업원들을 걱정하고 있고, 마이니치 신문은 기사로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8월 24일 보도를 보면 한국 여당의 보도규제 강화법 개정안, 야당 정권 비판 봉쇄라고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진보계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기관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를 담은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페이크 뉴스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지만, 야당과 언론단체는 정권의 비판적인 미디어의 입을 막으려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여당이 강행 처리하는 형태로 이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계의 최대 야당 국민의힘에서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주목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에 접어든 문정권에 대한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야당 측은 정부 여당이 문정권에 대한 비판 보도를 억누르기 위해서 법안 성립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견해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 7개 단체는 19일 공동성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미디어를 협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는 무시되고 시민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미디어를 통해 대변되지 않게 된다라고 비판하고 폐기를 요구, 헌법재판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자세도 보이고 있다. 서울에 거점을 둔 서울 외신기자클럽도 20일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표명, 국제저널리스트연맹도 이날 부당한 처벌은 한국의 저널리스트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문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라고만 말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법률이 통과되면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점점 자경화가 진행되어 중국 공산당과 똑같아지네요. 한국 국민은 자유를 포기했습니까? 다음 댓글입니다. 부패 사건 등은 보도 초기에는 피의자가 관여를 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권력자의 부패를 보도기관이 폭로해도 그 사람이 관여를 부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페이크 뉴스로 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래서는 권력자를 추궁해도 권력자가 잡아댈 경우에는 보도기관이 유죄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다. 가공할 악법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완전히 언론 표현, 보도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안이다. 정부에 거스르면 수용소로 보내는 북을 닮았다. 여당 의원은 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 독재국가를 좋아하는 것 같다. 다음 댓글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문정권보다 오른쪽 정권은 생기지 않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중국에 의존하게 된다. 북한과 통합에 있어서는 북한 주도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 군대가 저항을 받지 않고 서울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20년 이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이에 대비해 서서히 기업을 포함해 철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자산 등도 매각하고 한국에서 모두 손을 떼는 것이다. 한국의 아프간화가 현실이 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뭔가 열심히 민주주의라든지 위기라는 말이 춤추고 있지만 한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일 리 없잖아요. 법보다 정의 우선하는 정치주의가 판치는 나라이고 당대의 권력자가 무슨 짓을 하든 제멋대로이므로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 따위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변명해도 나라가 페이크라고 하면 처벌받는 법률입니다. 보도의 자유 등은 없어지고 보도 전에 정부가 열람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진실의 보도라도 사정이 나쁘면 페이크로 해버릴 수 있다. 이걸로 좋다면 한국은 이 노선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표면상의 민주주의는 이미 기정 노선이기 때문에 그냥 두도록 합시다. 국민은 아무리 후회해도 흐름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미국에 버림받을 때도 멀지 않았잖아요. 이상입니다.